1. 짱구, 공포의 프랑스 인형. 한가로이 낮잠을 자던 짱구 엄마는 자신을 음침하게 노려보는 금발 프랑스 인형이 나오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온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사온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이 인형을 무서워했지만 좋아하는 짱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요. 이후 엄마는 매일같이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인형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인형은 아빠의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 직장 동료가 한밤중에 쓰레기장에서 이 인형을 주운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곧장 인형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몸에서 더러운 손 치워! 라고 말하며 인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짱구의 장난감들을 조종해 복수하겠다며 위협했죠.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야. 처음에는 소중히 여기지만 곧 실증이 나면 쓰레기처럼 버리잖아. 우리들이 느낀 아픔과 모욕을 너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짱구 가족이 꼼짝없이 장난감들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엄마는 크게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 순간 엄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다 또 비슷한 악몽을 꾼 것이었죠. 이후 안심한 엄마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그저 꿈인 줄 알았던 프랑스 인형은 어느새 근처 쓰레기장에 홀로 남아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2. 네모바지 스폰지밥. 얼굴이 변한 스폰지밥과 뚱이. 스폰지밥과 뚱이는 집게리아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음식을 먹는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한 둘은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일그러뜨리며 놀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집게사장은 두 친구에게 얼굴 마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한 물고기 시민도 너희들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재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를 즐기다가 그만 얼굴이 마비되고 만 거야. 결국 얼굴이 되돌아오지 못해 혀가 쪼그라들어 잘려버리고 말았지. 너희들도 조심해. 하지만 이 재밌는 놀이를 스폰지밥과 뚱이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아무리 얼굴을 찌그러뜨려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얼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제 집게사장님의 충고를 새까맣게 잊은 스폰지밥은 뚱이에게 한 가지 표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둘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놀러가는 버스 안에서도 해변에서도 심지어 둘만 남아 캠핑을 하는 동안에도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스폰지밥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그러진 얼굴을 유지하는 뚱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얼굴 근육을 잘 못 움직이겠어. 나도 그래. 얼굴이 굳었어.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스폰지밥과 뚱이는 후회하며 다람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다람이는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해줬지만 오랜 시간 늘어져 탄력을 잃은 얼굴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스폰지밥은 집게사장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다니기로 했죠. 너 어디 아프니? 어딘가 좀 이상한데? 아픈데 없어요. 컨디션 괜찮아요. 하지만 일그러진 얼굴로 인해 스폰지밥은 평소보다 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야채를 썰다 즙이 눈에 튀어 다치고 바닥까지 늘어진 얼굴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패티에 데이는 등 계속해서 실수를 했는데요. 심지어 주문이 밀려 직접 서빙을 했을 때는 입에서 침이 새어나와 손님의 음식을 침범벅으로 만들기도 했죠. 결국 뛰쳐나가는 손님을 보고 분노한 집게사장은 주방으로 들어가 스폰지밥에게 따지는데 이때 찾아온 뚱이의 얼굴을 보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얼굴 표정 이상하게 만드는 거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정말이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끝내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집게사장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곧 흉측한 얼굴로 변했는데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온 징징이도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얼굴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웃다가 똑같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얼굴이 변한 스폰지밥과 뚱이 편은 계속해서 나오는 기괴한 연출과 그로테스크한 장면으로 인해 스폰지밥 최악의 에피소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3. 도라에몽, 쥐와 폭탄. 평화로운 진군의 집에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나타난 쥐 때문이었죠. 쥐를 아주 무서워하는 도라에몽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시무시한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쥐를 보면 온몸이 떨려. 그니까 빨리 없애버리고 집의 평화를 되찾자. 하지만 도라에몽이 준 도구는 전차를 파괴하고 철근을 녹이는 무기로 쥐를 잡는 것 치고는 너무 과했습니다. 이에 진구와 엄마는 도라에몽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이미 폭주한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말리는 친구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는데요. 결국 혼자서 쥐를 찾아 나선 도라에몽은 천장 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날아와 도라에몽의 등을 치고 사라졌는데요. 이 충격으로 도라에몽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이 다 빠져나가 눈은 초점을 잃었고 침을 흘린 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이후 완전히 이성을 잃은 도라에몽은 최후의 수단인 지구 파괴 폭탄을 꺼내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지구가 영영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도라에몽의 눈에는 오로지 집안에 숨어있는 쥐들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광기만 남아있었죠. 이를 본 친구와 엄마는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라에몽을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에몽, 너 덕분에 이제 쥐들이 다 도망쳤어. 다행히 이 소식을 듣고 안정을 되찾은 도라에몽은 무기를 거두었고 그렇게 소동은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이 에피소드를 시청한 많은 어린이 시청자들은 광기 어린 도라에몽의 모습을 보고 방금 도라에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뻔한 거야? 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